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행복할 때 글로벌해진다. 나무보다 숲을 보는 행복한 사람, 이 제목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좋은 상태일 때, 영어로는 good mental state라고 하죠. 행복이에요. 이 좋은 마음 상태일 때 하늘을 보십니까? 아니면 땅을 보십니까? 아니면 정면을 보십니까? 좋은 마음 상태일 때 하늘, 땅, 정면 중 어디를 보시나요? 실제로 인간의 행동이 이런 상황에서 어떨지에 대해서는 물론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좋은 마음 상태일 때 인간의 시야와 나쁜 마음 상태일 때 인간의 시야에 대해서는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징, 어떤 관념, 이런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자, 퀴즈예요. 어떤 사람의 어깨가 이렇게 축 처져 있고 땅을 보면서 느릿느릿 걷습니다. 이 사람은 때로 막 비틀거리기도 하고 한숨을 푹푹 내쉬고 고개가 자꾸 숙여지고 막 몸은 움츠러들어요. 지금 이 사람은 행복한 상태일까요? 불행한 상태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 어떤 보편적인 상징, 개념, 이런 관념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불행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어깨가 이렇게 쫙 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정면을 응시하거나 하늘을 딱 약간 턱을 이렇게 들어서 쳐다봅니다. 그 다음에 걸음걸이도 아주 씩씩해요. 팔 스윙도 자연스럽습니다. 미소를 살짝 이렇게 머금고 있고 고개가 자꾸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몸이 이렇게 늘 쫙 허리가 쫙 펴져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행복한가요? 불행한가요? 너무 쉽죠? 아마 여러분은 행복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심리학 박사잖아요, 제가. 심리학 박사님, 저도 여러분하고 생각이 같아요. 어떻게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어떤 자세, 태도, 제스처, 행동 같은 걸 보고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 또는 불행하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출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행복한 사람 혹은 불행한 사람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호모사피엔스라면 또 문화적으로도 보편적이에요. 이렇게 문화 보편적인 컨셉, 문화 보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그럼 불행한 상태에서 땅을 쳐다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땅을 보면은 뭐가 보일까요? 그쵸? 아마 시야가 극도로 좁아질 거예요. 이 눈에서 땅까지의 거리, 눈에서 땅까지의 거리, 이렇게 좁은, 이 눈에서 땅까지의 거리가 짧으니까, 보통 뭐 아무리 키 큰 사람이라도 2m 이내겠죠. 눈에서 땅까지의 거리는. 아무리 키 큰 사람이라도. 뭐 NBA 농구 선수라도요. 그러니까 그렇게 2m 이내의 좁은 시야만 가지면서 자기 발밑에 있는 것들만 보이게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행복한 상태에서 정면을 보거나 약간 이렇게 높이 이 턱을 약간 치켜들고 이렇게 하늘을 보면 뭐가 보일까요? 그쵸? 아마 시야가 극도로 넓어질 거예요. 무한대죠. 우주를 보는 거잖아요. 우주가 무한대니까 무한대로 넓어질 거예요. 세상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심지어 막 우주가 보일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인간의 감정이 감정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일상적인 예시죠.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불행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감정이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은요, 인간이 어디를 볼지, 또 무엇을 볼지,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 행복할 때, 이 볼 수 있는 것들과 불행할 때 볼 수 있는 것들이 다릅니다. 행복은 인간의 시야를 넓혀주지만, 그래서 인간의 시야를 넓혀주고, 불행은 인간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 그래서 행복할 때 인간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나무보다 숲을 보거든요. 근데 불행할 때 인간은 좁은 시야를 가지고 숲보다는 나무를 보게 됩니다. 또 행복한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보려고 하지만, 불행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사건의 이 외현, 겉모습에만 매달리죠. 또 행복한 사람은요, 퍼즐을 맞춘다면은 퍼즐 전체에 대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지만, 불행한 사람은 퍼즐이 모두 조각나 있어서 퍼즐 조각이 잘 맞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복잡하죠. 그러니까 조각도 하나만 가지고 있을 확률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심리학 실험을 통해서도 밝혀진 바가 있어요. 긍정심리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바바라 프레드릭슨과 크리스틴 브래니건이 위에 있는 지금 이 그림, 여기 지금 보이는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요 위에 있는, 요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요 그림과 비교했을 때, 요 뭐랑 비교하느냐? 아래의 두 가지 그림을 비교하는 거예요. 뭐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위에 있는 이 한 가지 패턴과 요 아래에 있는 두 가지 패턴을 이제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때 요 아래에 있는 두 가지 패턴 중에서 요 위에 있는 요 한 가지 패턴, 요 패턴하고 유사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요 위의 그림과 유사한 것을 아래 두 가지, 요게 1번이라고 하고 요걸 2번이라고 한다면은 1번과 2번 중에서 요 위에 있는 요 패턴과 어떤 게 더 유사하다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자, 일단 가장 위에 있는 그림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사각형입니다. 이 사각형 3개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각형 모양이죠. 그러니까 세부 구성 요소는 사각형입니다. 근데 큰 그림, 이거는 이제 글로벌하다고 하는데, 글로벌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아래 두 그림을 볼까요? 먼저 왼쪽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삼각형 3개가 있고 전체적으로도 삼각형이죠. 로컬한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적인 건 로컬이거든요. 이 로컬한 부분도 삼각형이고 전체로도 삼각형이에요. 근데 이 오른쪽을 보면요, 세부 구성 요소, 로컬한 영역들은, 이 부분들은 사각형인데, 사각형이고 전체적으로도 사각형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은 이 두 아래에 있는 두 그림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요 그림과 어떤 것을 유사하다고 평가하실 건가요? 세부 구성 요소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모양이 비슷한 왼쪽인가요? 세부 구성 요소는 삼각형, 사각형으로 다르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삼각형인 요 삼각형이잖아요. 그리고 요것도 전체적으로 삼각형. 이게 유사하다고 보실 건가요? 아니면은 세부 구성 요소가 요게 사각형이고 여기도 세부 구성 요소는 사각형으로 같은데 여기는 전체가 삼각형이고 여기는 전체는 사각형이고, 그러니까 세부 구성 요소는 같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전체적인 모양, 글로벌한 모양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세부 구성 요소가 같기 때문에 이거를 동일하다고 평가하실 건가요? 자, 만약에 별도의 심리적인 조작이 없이, 심리적인 조치가 없이 이렇게만 제가 질문했다면 대부분은 답이 반반씩 갈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라고 대답하고 어떤 분들은 이쪽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분들의 그냥 평소 상태 또는 그 사람의 그냥 현재 상태가 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오차들은 이 많은 표본 안에서 줄어들고 답이 반반씩 갈리겠죠. 그냥 5대5로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큰 그림을 봐야 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세부 구성 요소를 봐야 된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참가자들의 기분을 좀 조작한다면 어떨까요? 참가자들의 기분을 절반의 사람들은 좀 좋게 만들고 또 절반의 다른 사람들은 좀 나쁘게 만드는 조작을 했다면, 그래서 참가자들의 일부에게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기분을 좋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만든 거죠. 근데 다른 절반의 참가자들에게는 아주 슬프고 우울한 드라마를 보여주면서 약간 불행하게, 우울하게 만들었다면은 그것이 이런 판단에 뭔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실 프레드릭슨과 브래니건이 한 실험이 딱 이런 식이었어요. 실험 참가자들 중에 절반은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유사한 패턴을 고르라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기분을 좋게 하는 비디오 클립을 보여줬고요. 다른 절반에게는 기분을 나쁘게 하는 비디오 클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서적인 일종의 점화, 이런 정서적인 조작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어요. 긍정정서가 유발된 사람들은요, 세부사항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유사한 요 왼쪽 그림이 비슷한 그림이다, 요 위에 거랑 요 왼쪽 그림이 비슷하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 근데 부정정서가 유발된 사람들은 세부 요소가 같은 요 오른쪽이 유사한 거다, 글로벌한 건 다르지만 세부 구성 요소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오른쪽에 더 유사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실험실에 와서 정서의 점화를 받으시고 정서의 조작을 받으시고 이걸 평가했다면은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자유롭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달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평상시라면은 세부사항에 주목하면서 오른쪽을 고르던 사람도 만약에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실험에 대한 글을 알려드리기 전에 실험에 대한 요소를 내용을 알려드리기 전에 기분이 좋았다면은 왼쪽을 골랐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평상시에 큰 그림에 주목하시던 분들도 지금 기분이 나쁘셨다면은 오른쪽을 골랐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처럼 정서, 순간적으로 이 정서를 특별히 불러일으키게 됐을 때 이 정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어떤 영역,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정서, 행복은요, 나무보다 숲을 보게해요. 전문 용어로는 긍정 정서는 전역적인 주의를 기울이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글로벌 포커스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요, 글로벌 포커스해져요. 근데 부정 정서는요, 숲보다 나무를 보게 만듭니다. 전문 용어로는 부정 정서가 국소적인 주의를 만든다, 로컬 포커스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삶에서는요, 이런 전역적인 주의, 즉 글로벌 포커스한 것과 국소적인 주의, 로컬 포커스한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심리학자들이 일관성 있게 발견해 온 것은요, 전역적인 주의, 글로벌 포커스한 것, 즉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하고 인간의 행복에도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사실 진화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에볼루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능력, 전역적인 주의, 글로벌 포커스하는 능력이 인간의 생존과 번역에 아주 중요했죠. 오죽하면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되게 만드는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큰 그림을 보는 능력.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은 뭔가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그렇다면은 큰 그림을 보려고 좀 노력해야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으니까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행복하지 않을 때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행복해지면 큰 그림을 보는 게 좀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그림을 보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요, 자기 자신의 기분을 먼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기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아주 건전한 활동, 스포츠 활동 같은 거, 또 산책을 한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음악, 신나게 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또는 아주 즐거운 로맨틱 코미디 영화 같은 거를 좀 보면서 기분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좀 개선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편안하게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서 관리, 기분 관리, 행복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행복해야 큰 그림을 보게 되고 큰 그림을 보게 되면 더 행복해져요. 이는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는 일종의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거죠. 반대로 불행하면은 조각만 보게 되고 조각만 보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이것도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 거죠. 자, 여러분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어떤 고리를 만들고 계신가요? 행복에서 큰 그림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입니까? 아니면 불행에서 국지적인 조각, 작은 조각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입니까? 여러분들이 행복에서 큰 그림으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의 고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행복하면은 큰 그림을 보게 된다, 행복하면 사람이 글로벌해진다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